네,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후배 검사 2명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 후배 검사들 중 한 명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검사 슬접대 사건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은 검사이고, 다른 한 명은 윤석열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언급된 검사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이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수처 이첩은 검찰이 손준성 검사나 후배 검사들의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장의 핵심 참모이자 수석과 같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총장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총장이 전혀 모른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위법한 정보 수집,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새로운 몸통은 불법 사찰일 것입니다. 판사 사찰도 죄책감 없이 했던 윤석열의 대검이 누구인들 사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사건, 장모 사건,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을 사유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대선을 준비해온 최악의 총장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범죄를 처단해 다시는 이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화천대유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연결되었다는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상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사람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명옥 씨가 해당 집을 개를 키우기 위해서 구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출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의하면 본인 입주가 아니라 임대를 하겠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